그러고요. 요게 하나고 또 하나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조금 딴 데로 가는 데 있고요. 시대가 뭐냐면, 정육시대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변화하는 시대라고. 크게 아주 그냥, 아주 큰 대변화가 인류 역사에 어떤 시대에, 뭐, 우리가 얘는 산업혁명에서 무슨,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을 가는 그 정도보다 더 큰, 마디의 시대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습니다. 예. 그 시대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느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앞서가서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손살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뜨지만은, 세상은 다 이래요, 세상은. 이렇게, 이게 세상이고, 이게 세상이지만은, 손살이 욕도 안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얘는 점점 커지고 얘는 점점 졸아들겠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이 흐름에 타면은 우리가 세상을 모르게 아니고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탈 수 있고 이 흐름을 탈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비교적 내가 오늘 지금 고생되고 힘들어도 이 안에 들어가서 탈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스스로 돕는다고 점점 얘는 커질 거다 이거지. 이 편은 얘 편은 좀 쪼그라들 것이고 무슨 얘기냐 알죠? 여기서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아무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은 뭐 많지 않고 우리는 나이 남자들이 왔는데 아직도 안 늦었고 아직도 이제 크게 보면 시작이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시대에 따라서 이 흐름을. 이 흐름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은요 다 공간 해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운기는 다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펼쳐놨어요. 그러다가 주역의 세상에 와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주역은. 처음에 음행논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시간에 주석을 달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를 갖다가 시중의 성이라고 그런 말을 했죠. 공자를 시중의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역을 가지고 시간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 것이 공자예요. 쉽게 이래주시죠. 예. 그래가지고 주역은 다 공간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게 플라시된 시대예요. 시공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시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지금 중심이 다 과학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 중심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다 공간 중심입니다.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있다고 있어도 다 별개죠. 무슨 얘기냐? 시간을 연구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을 이런 공간에다가 현대인 공간에다가 여기서 이제 알짜를 빼는 거죠. 빼가지고 현재에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둘이 플러스를. 앞으로 이 학문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거기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도 지금 시간과 공간을 둘이 접목시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세상을 이끌어내는 학문 중에 하나가. 양자론 아닙니까, 양자론? 양자론은 시간 공간을 분명히 가서 하죠. 하나는 세상을 갖다가 볼 때 두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항상요. 운동 그냥 관점에 아니면 속도를 보든지 하나 시간의 공간이죠 분명히. 예, 이렇게 가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과 공간하고 같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양자론의 이런 개념들이 시대를 끌어가는 학문이니까요. 그것이 전부 다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앞으로 학문들은 시간 공간이 같이 플러스되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다 시간만 접목시키고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학문들이 태어날 것이다. 새로 태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물러간다고요. 공간이라는 건.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서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시간은 거는 우리 이미 시간이라는 건 다 있어. 옛날 어른들이 다 시간을 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만 다시 해가지고 그 속에 있지만 제대로 찾아내면은 그 시간이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복잡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요. 접목시키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다 이미 기존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옛날로. 그래서 다시 옛날까지 다시만 정리만 하면은 해서 현실에만 이것만 접목 잘 해가지고 현실에만 잘 부합만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여기를 가고 싶은 겁니다. 제 강의. 이게 강의적인 목적이에요. 네, 이걸 분명히 제가 어디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여기 보면 이치를 하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왜? 지금의 학문들은 전부 다 이 현상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 각자 다 다른 걸 갖다가 두 개, 세 개를 짬뽕 시켜가지고 짬뽕. 그러면 어떤 건 좀 매끄다고 같은 건 쓰기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자기 고춧가루 정도 뿌려가지고 이건 내 학문이라가지고 네 학문 다 틀렸어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지금 하고 또 얘를 또 씹히고 이걸 이래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학문이에요. 예. 예. 이게 대단한 건지 알고 있어요. 예. 뭐 서양마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이러고 있다. 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을 하라고 놔두고요. 이 속에 분명히 이 안에 흐르는 단순한 이 논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수를 할까봐 뭐보다도 이 속에도 성인들이 한 얘기를 믿고 이 속에 큰 이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찾아가자. 단순한 게 한두 개라도 제대로만 진짜로 찾아내면요. 이거 가지고 써놓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진짜 확대이 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28주도 맞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28주도 뭐 제가 찾을 때 뭐가 찾아겠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측량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지어서 한두 개 보니까 이건 내가 볼 때 그냥 인지도 아니다. 이 반대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예? 의미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있더란 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예? 음량 뭐 이렇게 해서 쌓이고 뭐 허가자 있고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실제로 하나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찾게 되고 나중에 정말 저도 감탄스러웠죠. 예? 진짜 하늘에서 우리가 봤는데 정말 개수 다음에 숫자까지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니까요. 네. 뭐 운도 좋았고요. 운이 좋았으니까 진짜 그런 거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운이 좋았지만은 그런 식의 그 이치를 하게 되면요, 만사가 다 다르게 거죠. 누구는 그냥 겉모습은 보지만요, 그게 보면은 보는 거죠. 사람 봐서 쟤는 목의 성격, 얘는 화야. 그만 불리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 그냥 싸우잖아요, 그죠? 막 아닌 것 같아도 기본이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고요. 네. 그게 틀리면 안 돼요. 그게 틀리면은 우리는 헛배운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근데 헛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왜? 그것이 우주 일치라면은.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오행이 아무것도 안 없고 그게 우주 일치라는 거 진짜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해 나가야 돼요. 인정해 나가야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 틀에 보이면서 이제 잠깐만 우리 합당이 되고 막 복잡하게 이제 돼 있는 거죠. 하루 단위라도 시작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기는요, 오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주역은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역은 삼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삼연논리에서 삼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거고요. 또 하나 보셨으면, 저도 제가 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사디가 돼가지고 중요원리를 이걸 알고 한 게 아닌데,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모르게 사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디를 종합하는 이런 가고요.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이 시간 흐름인데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에 있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가지고 공간이 되고요. 또 나중에 아까 뭐 했지만 이 사디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잡업편이고요. 하나가 동물편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삼원삼양의 논리로 되어 있고요. 삼원삼양이 되면서 이거는 한 시간 관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5장에 대한 4장입니다, 4장. 5장에 대한 이따 나중에 얘기했지만, 5장, 아마 이 황해대경 속에서 5장 중에서 4장만 가지고 쓴 데는 아마 여기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 등장은 5장이 등장하면 4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4장이 등장하면 당연히 뭐가 빠져야 돼요? 비장이라든지 빠지든지 아니면 토가 빠져야 되니까 비장이 빠지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신장이 빠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 개념에서는. 그런데 폐가 빠져요, 폐가. 폐가 빠집니다. 폐가 없어요. 폐를 빠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념은. 근데 이 이유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폐가 빠집니다, 폐가. 폐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폐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우리 동양은 전부 다 뭐냐면, 화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화에 앉아가지고 수를 보고 설명을 해요. 왜? 세상은 물의 흐름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늘 물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화에 앉아가지고 수를 해요. 그래서 늘 하면은, 화가 빠지는 겁니다. 신장이 빠져요. 그래서 신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나와서 폐가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요게 보면은 공간을 얘기하면서 이게 4대 가점에서 공간이면서 4대 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속에 4대 가점이고요. 이 관점이 4대